그 프로젝트가 건설이 중단되면서 이게 중간에 건설이 한번 중단되면 상당 부분 다시 재개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준비나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완공 때까지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호르무즈 해협 바로 바깥쪽에 오만 LNG 액화 플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급부로 반사 이익을 지금 계속적으로 생산을 계속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상의 설비인데 제가 AI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요게 이제 전체 배치도이고 이건 실제 배치도입니다. 이란이 이 플랜트를 혹시 전문가가 알고 타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액화 플랜트에서도 가장 핵심 설비인 액화 트레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여러 가지 트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트레인 4와 트레인 6 두 개 트레인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고요. 이거는 이제 피해를 입은 이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시 처음부터 건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 처음부터 건설하는 것으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요거로 인해서 손실된 양이 1,200만 톤 이상 정도가 한 5년 정도 손실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동 사태에 따라서 글로벌 가스 가격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 물론 이건 현물 가격입니다. 장기 계약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현물 가격의 지수를 JKM이라는 지수를 쓰고요. 유럽에서는 TTF라는 지수를 쓰고 그리고 미국의 내수 시장은 헨리허브 가스 인덱스를 씁니다. 전쟁 전에 아시아의 현물 지수인 JKM 가격은 10불에서 11불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24불까지 폭등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휴전한 이후에는 조금 진정이 돼서 17불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19불 갔다가 오늘 보니까 오늘 한 16불 정도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의 가스 가격은 JKM 가격 지수에 비해서 한 1불에서 2불 정도 낮은 가격인데 거의 같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의 가스 시장의 가스 가격인 헨리허브 지수는 보시다시피 거의 영향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LNG를 수입을 할 때 지금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데 보통 헨리허브 연동 가격으로 헨리허브 플러스 상수라는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미국에서 수입되는 LNG의 가격은 전쟁 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대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는 이제 석유공사가 주로 이제 역할을 하는데 대규모 비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만 가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너스 162도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상온에서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온도에 따라서 기화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석유와 같이 장기적으로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법상에 비축 의무량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지만 개념이 저장 탱크에 계속적으로 LNG를 수입을 해서 채워주고 또 공급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계속 흘러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타르가 아까 한 전체 생산량이 20% 정도가 지금 날아가는 전체 거래량이 한 20%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20%를 다른 지역에서 채울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채우기에는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미국은 이미 설비 가동률이 95% 이상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 양이 상당히 제한이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꽉 차고 보통 3년에 한 번씩 대규모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유지보수 기간을 좀 뒤로 밀어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특히 아까 주요 수요처인 동북아시아, 동북아의 나라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정리한 표인데요. 저희 한국은 전체 LNG 수입량 중에 중동산 비중이 약 14%, 아까 5만까지 합치면 뭐 20%까지 될 수 있습니다.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전기요금이 지금 동결된 상황이고, 저희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LNG 물량을 지금 부지런히 구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LNG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는 중동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가장 문제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특히 카타르와 아까 타격을 받은 UAE에서의 비중이 한 35% 수준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재고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국가적으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중국은 LNG만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관으로도 수입을 하고, 러시아 쪽으로 배관으로도 수입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계약해 놓은 LNG 카고를 오히려 아시아 지역으로 재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휴전 이후에 뭐 종전까지 가겠지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은 아직 공세가 해제되진 않았지만 글로벌 가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또 인프라는 어느 정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까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가스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하방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 공세가 해제가 되면 더 가격은 다운될 것 같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억류된 거는 한 14척 정도가 되는데, 이 14척이 지금 LNG가 꽉 차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꽉 차가지고 둥둥둥 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 해제가 된다 그러면 바로 수요처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그 빈 LNG 선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LNG 저장 탱크가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로 실어서, 생산을 안 하더라도 바로 실어서 밖으로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타르의 가스전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뭐 4,100만 톤 정도는 바로 호주로 해협만 열리면 바로 한 1개월 이내 가동이 개시가 될 것 같지만, 아까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파손된 한 1,200만 톤은 한 5년 정도, 그리고 나머지 2,400만 톤은 한 4, 5개월 정도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서비스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수용 가스 인프라에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수용 가스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중동 사태가 있기 전에 LNG 시장에서는 단중기적으로 LNG 과잉 공급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시장에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의 LNG가 늘어나고 또 카타르도 확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규모 물량이 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장 프로젝트도 뒤로 지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으로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카타르 LNG가 사실은 가장 생산하는 데 비용이 적은 LNG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이제 카타르 LNG를 수입을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LNG가 장기적으로도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만약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을까?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미, 특히 미국 LNG 쪽으로 관심도가, 또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LNG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이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제한은 좀 있긴 합니다. 요약을 좀 드리면,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LNG 시장에는
한 20% 정도의 공급망 충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핵심설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도 미국은 그대로이고 나머지 아시아와 유럽은 상당히 타격을 받는 디커플링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LNG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었다라는 거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스의 위기 가운데 호가스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아까 4,700만 톤 정도, 전체 한 11%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입하는 양 중에 한 75% 정도를 저희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수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25% 정도는 직수입자라고 해가지고 발전사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수급 대응 기능은 아무래도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다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러한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번에 위기를 대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도입선의 다변화, 당초에 중동 편중이 돼 있던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많이 옮긴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아까 LNG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말씀드렸는데, 저장 탱크를 그동안 엄청나게 확충을 많이 해왔습니다.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저장 용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교수님들 또 질문해 주셨는데, 자원 개발, 특히 자원 개발 중에서도 저희가 들어가서 투자한 지분만큼의 그 물량을 저희가 통제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물량을 지분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분 물량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번에 수급 대응에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입선 다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또 중간에 보면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많을 때는 900만 톤, 1000만 톤 정도 될 정도로 저희 비중에 공사가 수입하는 LNG 수입 비중의 한 40% 정도가 중동산이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러우 사태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자원 개발하면서 지정학적 위기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한쪽에 편중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중심의 LNG 도입 포트폴리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캐나다, 미국, 호주 쪽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미 다변화를 한 상황이고요. 이 옆에 보시면 당초에 1년 차이밖에 안 되지만 24년에 중동 비중이 31%였던 것이 25년에 19%. 특히 이번에 타격을 받은 카타르의 비중은 20%에서 14%까지 수준까지 상당히 낮춰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미 통상협상이 상당히 이렇게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가스공사에서는 이 통상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 미국산 LNG를 한 330만 톤 정도 추가로 구매를 해서 관세 협상하는 데도 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장 용량입니다. 저희 회사가 단일 기업으로는 전 세계에서 1위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장 탱크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규모는 지금 저희가 저장 탱크가 있는 곳이 총 5개, 인천, 평택, 삼척, 통영, 제주도 5개 인수기지, 기화기지가 있고요. 거기에 저장 탱크가 77개가 있습니다. 이 77개의 저장 탱크는 약 540만 톤의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3,500만 톤 정도 우리가 1년에 구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 이 정도로 꽉 채우게 되면 전 세계 모든 LNG가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 차단이 됐다. 모든 데서 LNG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차단이 되는 월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도 이 저장 탱크만 꽉 채우게 되면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고, 지금 이제 한 14% 정도만 지금 중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나머지 85%를 지금도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다행인 것은 저희 LNG 천연가스 수요의 절반 정도가 이제 발전이지만 나머지는 난방용 수요,
또 취사 수요가 또 나머지 절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난방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사실 미주 사업부에서 나온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나왔습니다. 아까 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LNG를 구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장기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10년짜리,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그냥 단순 돈 주고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현지 가스전, 액화플랜트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지분을 투자한 만큼 LNG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LNG를 단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을 15년간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100만 톤을 15년간 그대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줄이고 싶거나 좀 늘리고 싶을 때 그 늘릴 수 있는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지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필요하면 국내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지금은 가스가 부족하지만 여름철에 가스 수요가 작아지면 탱크가 넘쳐서 가스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밖에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자율처벌권을 가진 통제를 가진 지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안타깝지만 이 지분 물량이 올해 들어올 수 있는 게 11척밖에 안 됩니다. 한 척이 하루에 대한민국 하루치 물량 정도 되는데 올해 11척은 전부 다 국내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저희가 LNG를 들어오고 있는 저희의 자산인데요. 하나는 호주 프릴루드 FLNG고, 이건 FLNG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FLNG 프로젝트이고요. 저희 공사가 10% 정도 이제